일반인이 보는 중국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걸 본다면, 일단 이제 저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제 대국으로 보지 않고 누더기로 보거든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기토라고 본다는 거예요. 기토라고. 왜냐하면 나라들을 통합한 거잖아요. 통합한 거. 그죠? 민족을 통합한 거잖아. 단일 민족이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토일 수밖에 없지. 기토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무토가 되겠어? 무토라는 건 단일 시장을 말하는 거고 단일 민족을 말하는 건데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다수의 민족을 통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토가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러니 이 누더기가 하나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 기워놨던 걸 다시 풀어 헤친다고 생각해봐. 푼다고 생각해봐. 다시 푼다? 엉망일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저는 이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보면은 인도를 포함해서 중동까지 이거 다 기토라고 봐요. 전 세계 지도에서. 근데 이 기토가 내년에 당연히 병하고 오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기토일간이 병화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들쑤셔지겠죠. 병화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이 기토라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들쑤셔지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들쑤심이 아닐 확률이 크지. 그러면은 자꾸 나를 들쑤셔서 움직이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아닌데 자꾸 움직이라고 해. 그럼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내적으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이겠죠. 그럼 그 민족들이 내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거기 땅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럼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 그죠? 왜냐 스트레스가 쌓이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내적 스트레스가 만연하면 풀어야 되니까 속 시원한 일이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풀어야 되잖아.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만땅이야. 그럼 그걸 밖으로 풀어야 되잖아. 당연히 자국 일에 신경을 쓰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같은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간다면. 그리고 계속 이제 보면은 말하는 것 자체도 엄청 짜증내면서 말을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으니까
말이 정상적으로 나가겠어? 언론들이나 말이나 뭐 정치인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하겠어요? 예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어떻게 예의를 차려? 그러한 관계다. 그러한 관계. 내년에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국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의 스트레스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뭔가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가장 이제 극단적이 된다면 대만 침공 같은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정신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일말의 이성은 남아 있거든요. 일말의 이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꼬장으로 끝날 수도 있어. 꼬장으로 끝날 수도 있어. 계속 그냥 꼬장 피우는 거야.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여튼 행동을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행동을 한다면.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이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꼬장을 부릴 대상이 누구냐? 꼬장을 부릴 대상이 한국이다. 대만보다는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사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위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세계 지도인데 뭐 거기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자니 그거는 뭐 언젠가 하고 일단 왜 한국에 꼬장을 부리게 되냐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한국이 을목이거든. 한국이. 왜냐면 민족성에서도 드러나잖아. 잡초라고 하잖아요. 어느 그 나라 사람들을 보고 잡초라고 그래. 밟아도 꺾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그래. 어느 세계사에도 그런 말이 없어. 한국에 있는 거야. 한국민한테. 한국민족한테. 큰 전쟁 겪고 나서 한강의 기적 일으키면서 부활한 것도 을목이니까 부활한 거야.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이게 을목이니까 어디 가서든 다 뿌리를 내리려고 드는 거야. 전 세계에. 경금에도 갖다가 뿌리 내리려고 들어, 신금에도 갖다가 뿌리 내리려고 들어, 무토, 기토, 뭐 임수, 개수, 병화, 정화, 뭐 아무 상관없이 일단 뿌리를 내리려고 들어. 케이팝이라는 문화도 봐봐요. 결국 변방에서 작은 국가가 놀던 그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봐봐. 스며드는 거야. 을목은 스며든다고. 근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음양 오행 입장에서 볼 때 을목은 특별히 필요한 존재는 아니거든. 웃기게도 뭐랄까 이제 감미료 같은 거랄까? 을목이란 게 감미료 같은 거랄까? 뭐 설탕, 부추, 뭐 이런 종류의 조미료?
이런 느낌이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될 수는 없어. 아무리 뭘 잘해도 뭔가를 해내도 주가 될 수는 없어. 그게 이제 을목의 장점이면서도 한계인 거죠. 그럼 내년에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제가 전 시간에 을목일간이 병화를 만났을 때 다양한 맛을 내고 섞으니까 더 맛있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기토 입장에서 옆나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은데 한국 문화는 뭔가 더 다양하게 잘 나가게 되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보기 좋을까, 그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스트레스 받고 난 미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은 계속 지 잘 된다고 잘 된 일 이야기하고 있고 막 옆에 다가와가지고 나 오늘 이거 잘했어, 이거 잘 됐어, 나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소리 복창 터뜨리고 있어. 그럼 그걸 와, 너 잘 됐네, 좋겠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1년 내내 그 짓을 해. 그럼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웃으면서 받아주다가 2026년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과연 이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정신머리가 아닌데 옆나라는 막 잘 되고 있어. 안 디비지겠어? 그럼 중국이 과연 한국한테 초기에는 유화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들겠지. 초기에는 유화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들겠지. 왜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한국한테서 좋은 점을 받아가고 싶어서 뭐 잘 돼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대국이라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너희랑 이야기를 해줄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 근데 이 한국이 잘 되다 보니까 막 미쳤어.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미쳤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내년에 한국 민족이 그럴 수 있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막 뉴스도 정치도 그렇고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그럼 과연 이 기토가 과연 보복을 안 하려고 될까? 안 괴롭히려고 될까? 꼬장을 안 피우려고 될까? 뭐라도 하려고 들겠죠. 그런 거다. 내년이 중국 한국 관계는 한중 관계. 한중 관계. 한국이 먼저 중국을 열받게 해요. 열받게 해요. 중국을 열받게 하지. 아니 니들이 이런 것도 못 받아줘.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열받게 해.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기토 입장에서 병화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자기 내부가 터져 나가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응? 중국한테 계속 대인배가 되라, 대인배가 되라, 대인배가 되라, 대인배가 되라, 대인배가 되라 이런다고. 아니 소인배한테 대인배가 되라고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져? 그럼 선을 넘겠지. 한국이 선을 넘는다고. 선을 넘어요. 그러니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잖아. 핵잠수함 이야기 나오고. 그죠? 핵잠수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주한미군한테 더 지원하겠다 그러고 막 이런 선을 넘기 시작을 해.
근데 중국도 뭐 실질적으로 보복을 할 순 없어.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꼬장 피우는 건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 내년에 중국한테 적대적이 된다고 해도, 한중 관계가 적대적이 된다고 쳐도, 알고 보면, 알고 보면, 한국이 그러라고 한 거야. 한국이 시비를 먼저 건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제가 보면 한국이 을목이라고 했잖아. 중국이 기토고. 그러면 의기를 극을 하잖아.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놈의 한국이 없애버리자니 씨앗이 없어지고, 기반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잘해보자니 자기 나라를 망치고. 왜냐면 한류 문물을 받아들여 봤잖아요. 한류 문물을 받아들여 보니까 다 미치잖아. 한국에 미쳐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류를 단절을 시킨 거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인 거야. 씨앗을 뿌려놓은 거는 내 걸로 채취를 하고 그 기간에 벌고 있는 거죠. 한류를 받아들였을 때 그 단계를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력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놓고, 이제 그 뒤에 뭔가 다시 또 필요한 때에 있으면 한국 거 받아들이고 이러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이젠 조심스럽겠지. 왜냐면 그때 너무 영향력이 컸으니까. 그 중국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기한테 영향을 크게 끼치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 한류 한한령이라는 게 쉽게 풀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전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서 얻을 꿈 같은 이야기는 사실 다 지나갔다. 그 시절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위치상으로 보면은 내년에 일본이 크게 잘 되든지 크게 망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갈 거고, 미국은 이제 보면 좀 대격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 훈풍이 부는데, 근데 미국하고 일본이 흔들려 버리면 당연히 한국 의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한국은 의목이기 때문에 어디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또 어디가 성공하면 같이 성공해. 왜냐면 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한국이 혼자 독보적으로 영향력을 안 받고 성공하거나 더 망하거나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누가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잘 되고, 누가 안 되면 거기 따라서 덩달아 안 되고, 그냥 그런 거야. 한국이라는 존재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본다면은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한국 정치인들이 좀 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설치 확률이 크다.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외교를 간덩이 부은 상태로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러면 밉상으로 찍힐 수가 있다. 잘 될 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본다면은 버릇 없어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근데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니까. 이게 개인인 제가 걱정할 건 아니니까.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되는 문제니까. 사실 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뭐 조금 일반인으로서 국제 정세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어른스럽게 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내년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좀 어른스럽게 굴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른스럽게 군 사람들은 당연히 이익을 볼 것이고 어른스럽게 굴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내년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덕이 큰 사람이 되어라. 2026년. 덕이 큰 사람이 되어라. 그게 제가 제 이번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한 해 그런 거 하잖아요. 한 해 뭐 지켜야 될 이야기, 말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 그게 저한테는 이 말이란 거죠. 덕이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덕이 커야 되니까 당연히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쫌생이처럼 군단 거야. 그러니 하지 말란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한국인들끼리도 쫌생이처럼 군단 말이야. 그래,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더 좋은 것들을 얻을 텐데, 뭐 정부 기관도 쫌생이처럼 굴어, 여당도 쫌생이, 야당도 쫌생이, 정부도 쫌생이, 뭐 투자 기관들도 쫌생이, 개미들도 쫌생이, 부동산 가진 사람들도 쫌생이, 세입자도 쫌생이, 다 그 짓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는 거야. 다. 양보 안 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다 망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내년에 우리 한국인에게는 올 수 있는 운이다. 한국인에게는. 그러니 절대 쫌생이처럼 굴지 말고 베풀고 덕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인이 성공하고 내년에 좋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한 해의 결말을. 세계적인 밉상이 되지 않으려면 크게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밉상이 될 수 있는 운에 들어와 있다. 국제 정세로든 그렇고 한국인민들 자체도
정말 이제 한국민 자체가 큰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냥 뭐 변방의 쫌생이가 되느냐? 그래서 모두 말아먹는 쫌생이들이 되느냐? 그게 달린 게 내년이다. 그래서 당연히 먼 길을 보자면 한국민들에게도 쫌생이 같은 인생보다는 모두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인배가 되어야 앞으로의 한국이 더 좋아지는 한국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별세계 사주학자 석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